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용의자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규모가 큰 음식점 운영하는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제주 시내 한 공동주택.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주차장으로 걸어옵니다. 남성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더니 3시간쯤 뒤에 다시 가방을 들고 주택을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이 주택 1층에서 5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갔어지도 거기도 차 있고 포인트라인 차 있고 하니까 뭔 일이 있구나. 발견한 날이구나. 그때 아침 때 나는 것 같아요. 피해 여성은 제주에서 유명 음식점과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사흘 만에 용의자인 50대 김모 씨와 김 씨의 아내를 경남 양산에서 붙잡아 오늘 제주로 압송했습니다. 김 씨는 고향 선배이자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50대 남성 박모 씨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로 주택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혼자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엔 택시를 2번 갈아타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와는 무슨 관계이십니까? 경찰은 박 씨가 지난 8월부터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툰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김 씨 부부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 3명을 경남과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공모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검거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민 1,092명의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을 다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도의회 접수 넉 달 만에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 허가 대상 외에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전지역 해제 등 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는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은 주민조례 발안법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제의 요구 대상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제의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나타난. 당연합니다. 예. 이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분명히 여기서 만약 뭐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는 제의 요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엄격하게 보존해야 하는 절대보전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관리보전지역을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게 되는 문제도 지적되면서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을 다룬 상임위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자치행정의 핵심인 마을 발전과 관련한 사무를 도시균형추진단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처럼 특별자치행정국에 두도록 수정했습니다. 마을은 자치의 핵심이고 기본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너진 겁니다. 자치행정국에 마을이 빠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원들은 또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아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에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입찰을 재공고하고 용역을 맡을 연구기관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을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안에 이용하는 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으로 여러 차례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위한 벌목 작업이 2년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를 생태도로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법원에 공사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에서 이 벌목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란한 전기톱 소리와 함께 10m가 넘는 커다란 삼나무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중장비가 삼나무 가지를 정리하며 벌목 작업을 이어가고 장비 옆으로는 방금 베어낸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쌓여갑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마지막 남은 700m 구간에서 벌목 작업이 재개된 겁니다. 제주도는 벌목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는 2024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삼나무 900여 그루를 베어낸 데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면서 환경훼손 논란 때문에 공사가 3차례나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청과 협의를 마친 뒤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 울타리 등을 설치해왔고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이달 안에 벌목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서 5월달까지는 그 가임기라서 그때는 공사를 못하게 한답니다. 벌목을 안 하면 내년도에도 일을 못해서 공기를 맞출 수 없다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법원에 공사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에서 기습적인 벌목은 독단적인 행정이라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벌목을 강행하는 거는 이렇게 소송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제주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로폭을 21m에서 16.5m로 축소하고 삼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팽나무와 호박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4번째 인증을 받아 2026년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제주도 세계 지질공원에 대해 지난 9월 현장 평가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질유산 홍보 강화와 편의시설 확충, 지질 재해교육 강화 등 새로운 권고사항도 제시했는데 내년 2월까지 인증서가 전달되면 재인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주시 구잡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세계유산특별법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공사 허가를 받을 때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3 유족 기증유물 전시회가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개막됐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4.3 유족인 양봉천 씨가 기증한 4.3 당시 생활용품과 서귀포시 남원읍 의기리 주민 80여 명의 유해가 묻힌 견이 합장묘 이전 당시인 2003년에 촬영된 영상과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4.3 평화재단은 앞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해 유족 기증 자료 전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오영훈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증거 동의 여부와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데 피고인은 재판부가 요구하거나 자신이 원하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채 발견된 고양이가 부검 결과 척추 골절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양이를 둔기로 내리치는 등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탐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탈락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평준화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보다 199명 많았지만 특목고 등에 동시 지원한 학생을 고려하면 지난해 24명보다 적은 20명 안팎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제주 외고는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공항 이용객이 2,70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 이용객은 2,738만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선 이용객이 2,73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고 운항이 재개된 직항편은 5만 9천여 명으로 1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